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육사지방선거의 17개 시도광역단체 후보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내일과 모레 후보 등록을 거쳐서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은 후보와 정책을 꼼꼼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도 필수일 텐데요.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 분위기를 차분하게 유지하면서도 정보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나왔네요. 네, 교사 43분이 어제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문을 게시했습니다. 예.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비교적 긴 제목의 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고 했다. 예.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 그리고 방조 속에서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현 정권이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언론 통제와 유언비어 단속 등으로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선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정법상. 예. 그래서 이것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어서 어떤 수위가 됐건 처벌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터넷에는 서명교사들 지키기 운동이 벌써 시작되는 등 향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이 되고자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서 정말 그 박수와 지지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이 43분의 교사, 정확히는 42분은 현직 교사고요. 예. 한 분은 해직 교사 신분이신데, 자기 교사로서의 직, 그리고 생업을 내걸고 한 거니까,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공식적으로 자기들 이름을 다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고 한다는 점에서 뭉클한 파장을 던졌다 할까요? 어제 아무튼 오후 2시 이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반응이 지금까지도 매우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고 당일 어선이 구조한 승객 숫자라고 해경이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축소가 됐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아직도 이렇게 그 사람 숫자 헤아리는 거 가지고 참 이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 뻔히 앞에 두고서 못 구한 것도 지금 그것만으로도 답답하고 뭐한데 사람을 몇 명 구조했는지 가지고 도중에 바꾸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심한 얘기가 오가는 게 현재 우리나라 해경의 적나라한 현주소가 아닐까 싶은데 예. 여지껏은 구조자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172명이 아닙니까? 해경이 밝힌 게. 예. 근데 그 중에서 69명이 어업 지도선이나 그 근방, 진도 인근의 어부들이 이렇게 배를 몰고 가서 구조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동영상이나 각종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구조 작업에 나섰던 어부들의 증언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보니까 어선 등 해경이 아닌 민간 구조자는 7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보다 9명가량이 늘어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72명 총 구조자 중에 나머지는 94명이란 얘기인데 이 중에서 선원이 15명입니다. 예. 선원은 가서 왜 텔레비전 많이 보셨지만 배 대고서 이렇게 다 하나씩 끄집어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가 79명이 남는 거죠. 근데 이 79명은
해경이 가서 적극적으로 뭐 튜브를 던지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 그래서 구명조끼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배로 건져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79명인데 이 중에서도 헬기가 구조한 게 35명이니까 순수하게 해경이 구한 건 44명인데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구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해경은 선원들 가서 데리고 나온 거 말고는 사실 현장에서 당일 사고 현장에서 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어업 지도선이 이렇게 구한 거가 9명이나 줄여서 발표가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경황이 없었다. 일부 중복 집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해경은 맨날 경황이 없고 맨날 중복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실종자 수색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난 토요일부터 85시간 동안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파랑 주의보가 내렸고 현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바지선하고 세월호를 연결해둔 줄이 끊어져 버리면서 바지선이 한 50m쯤 조류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바지선은 자가 발전 동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고 와서 다시 세월호하고에 이제 고정시킨 그 끈을 묶느라고 시간이 다 허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부터 다시 시신 인양 작업이 시작돼서 한 구를 인양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사망 확인자 275명, 실종은 29명입니다. 그러니까 85시간 동안 전혀 작업조차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진도에 남아있는 이 실종자 가족들은 얼마나 또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겠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300몇 문 이렇게 다 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위로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 심리적으로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탈감, 좌절감,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또 소외감 같은 게 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시신을 찾고 싶은 건 누구나 당연한 건데 그럴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없어지고 혹시 유실되는 거 아니냐, 나만 우리 가족을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 압박감.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발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이제 29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확실한 배려를 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을 본 사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들입니다. 네, 정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에 선원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은 물론이고 이 부상한 동료 선원 곁을 지나면서도 방치하고 자기들끼리만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죠. 네,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제가 죄송해질 정도인데요. 이번 선원들의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어디 모여서 비밀로 아는 통로에 모여가지고 빠져나온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선실 옆을 그냥 지나쳤어요. 두드려가지고 너희들도 빨리 피해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아는 길로 나가다가 기관실 근무하는 선원들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번 세월호의 승무원들 중에 파벌이 갈라져가지고 기관실 쪽하고 선박집 쪽하고 서로 얘기도 잘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대요. 그러니까 도망도 따로따로 갔어요. 근데 기관실 근무 선원들이 3층 로비에 모여서 이렇게 탈출구로 나가던 중에 조리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 2명의 이들도 승무원이죠. 근데 넘어진 캐비넷 이런 데 부딪혔는지 부상당해가지고 누워있는 2명을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들 옆을 지나서 바로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상 상태였던 이 조리원 2명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망이 확실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대질 수사, 그다음에 각종 증언을 통해서 밝혀져가지고 검찰은 이들 선원들에 대해서 살인죄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검토한답니다. 어쨌거나 무슨 죄목이 적용되든지 간에 이번 세월호 선장부터 전체 승무원들의 전체적인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 제가 이 사건을 계속 앵커로서 진행하고 쭉 봐오면서 컬럼을 쓰면서 느끼는 일관된 얘기는 이겁니다. 정신 상태가 정말 의심스럽다. 그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어서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글이죠, 정글. 동물도 부상당한 자기 그 개체 동료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 우리 무슨 그 TV 다큐 같은 데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자기 같이, 물론
그 선원들이 먼저 도망 나온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부상당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서 나왔다는 건 정말 이건 인간성의 끝이자 상상을 넘어 섣버리는 일이죠. 예. 그리고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관련 부처에 대한 전방위 특감에 착수하기로 했다고요? 네네. 지금 뭐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 감사원은 각종 위법사항이 확인이 됐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서 그 수사보다는 조사 강도가 훨씬 약한 감사원을 두고 꼭 이때 이래야 되느냐 이런 점은 있는데 뭐 국가의 공적인 기관 그리고 감사원은 별도 독립기관이니까 말이죠. 예. 국가기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중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검경합수부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또는 합수부의 해경이 계속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문제인데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선급 이들 사이에 오간 술 대접, 골프 대접, 상품권, 이런, 매번 나오는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수부는 그 대신 업무 감독을 좀 느슨하게 해주는 편의를 본 거 아니냐. 예. 결국은 술 얻어 마시고 골프 접대 받고 상품권 때 되면, 명절 되면, 이런 거 몇십만 원씩 받고 이런 뇌물 향응이 오가면서 선박 안전하고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거셉니다. 네. 그리고 합수부가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 검토한다면서요. 네, 지금 속속들이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건 단순한 과실치사, 즉 업무를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그냥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그게 과실치사인데요. 그건 그렇게 형량이 높지는 않죠. 예. 피해자들이 사망을 했다고 해도 즉 고의가 아니고 뭘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아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부작위, 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는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도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심중의 의도를 말하는 거니까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면 이것은 최고 사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 사람 마음에 선장에게 이런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법적 다툼이 예상돼서 재판부가 만약에 이것을 안 받아들일 경우에 대비해서 유기치사죄도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 유기치사죄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기, 어디다 뭘 버려두어서 그대로 방치해서 치사,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니까 이건 과실치사보다는 좀 더 강한 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 두 가지를 선장에게 함께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산의 단원고 유가족들이 그 재가단 설립인가요? 추진 중이라면서요? 재단 네, 설립이죠? 재단 설립인데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은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기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만들지 이런 실무적인 것은 논의를 해나가는데 지금 일시적인 유가족 협의회나 모임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번 참사의 교훈과 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변화를 확실하게 좀 견인하겠다. 유족들이 단지 개인적 불행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죽음이 역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동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자. 법인을 만들면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고요. 예. 대표성도 훨씬 강해지는 거고 대사회적 발언의 의미도 좀 더 많이 확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달라지는 것. 그다음에 특별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법인이 주장하면 훨씬 무게가 실리는 이런 적도 많이 고려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구화되고 좀 더 오래 유지됨으로써 4.16 참사의 의미를 오랫도록 기억하자. 예. 이런 하나의 분수령을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희생자들 휴대전화 무단으로 열람해서 비난받았던 해경이 이번에는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항의를 받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참 계속 해경 얘기만 전해드려서 저도 곤혹스럽고 죄송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해경은 모든 사람의 공적이 돼 있고 하나하나 양파 까서 나올 때마다 더 혈압만 올라가는 얘기들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잘못한 거 완전히 드러내서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혁파하고 환골 탈퇴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라도 뉴스는 일러드려야 되겠죠. 예. 유가족 최모 씨는 이번 참사로 자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 얘기는 아닌데요.
그 유가족인 최 씨는 지난달 30일에 어머니 시신과 유류품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건 다 있었는데 휴대폰만 없어서 왜 없느냐 이렇게 해경한테 물었더니 현장에 있던 해경이 정부 방침상 수사를 위해서 휴대폰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낸 대로 돌려줄 테니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해경이 그 사고 원인, 사고 당시 정황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휴대폰 휴대폰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유가족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사상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유가족의 임의 제출 동의서, 즉 내 뜻에 맞게 나도 동의해서 준다 이런 것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최 씨는 그런 동의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씨가 자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인 지난 2일에야 휴대폰 돌려달라 이렇게 해경에 다시 말을 했더니 해경 얘기가 그 최 씨 어머니 시신과 유류품을 가족에게 인계했던 그 당시 그 해경이 고인을 인계할 당시에 사진과 기록 이런 걸 확인했는데 휴대폰은 없었다. 그리고 휴대폰 자체가 없었으니까 임의 제출 동의서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잡아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가족인 최 씨가 너무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해경이 이렇게 업무를 허술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고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가 마지막으로 정해졌는데 이 대진표가 최종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야당의 정북지사 후보 경선 결과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와중에서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자를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경선을 치르지 않고 이른바 전략공천이라고 하는데 낙하산 공천이라고도 하죠. 예. 윤장현이라는 그 시민운동 하던 분을 그냥 이렇게 탁 찍어서 내려보내가지고 현재 광주시장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시장 돼보겠다고 출마 준비 중이던 이용섭 의원, 이 두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해버리고 강력히 반발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 현지에서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즉 광주시장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투표로 뽑는 거지 왜 저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말하자면 그 민심을 그대로 전하자면 왜 건방지게 자기들이 쏙닥쏙닥 알아서 하느냐,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느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이게 전라도 호남 지역에 확 퍼지면서 예. 특히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나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전북지사가 세 사람이 경선을 벌였는데 강봉균이라고 아마 이름들을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예. 이런저런 장관 많이 했고 그 국회의원도 3번이나 하고 이른바 중량감 있는 사람 분이죠. 예. 근데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강봉균 전 장관한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다들 강봉균 안철수 사람이라고들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주에서 어제 세 사람이 모여서 경선을 했는데 송하진 후보라는 분이 전주시장을 오래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전체의 49%, 그러니까 예. 거의 혼자 반 이상을 얻어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어요. 예. 그리고 유명한 중앙정계 무대에서 아주 유명한 강봉균 후보는 23%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반절도 채 못 얻은 거죠. 그러네요. 네네. 네, 전북 정치권, 그다음에 현지 기자들은 원래는 강봉균 후보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광주시장 건을 두고 확 돌아선 호남 민심 때문에 강봉균 후보가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진 게 아니냐.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두 지도부 좀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참 어수선하겠네요.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고요. 실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시끌시끌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폭발 직전의 조짐마저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표현까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공천이라는 게 항상 시끄럽고 말이 많긴 많거든요. 예. 떨어진 사람은 입이 대빨처럼 나와가지고 투덜거리고 그러고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민주당 구민주당 계열하고 안철수 쪽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어느 쪽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안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전략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애매할 때는 그냥 차라리 룰에 따라서 경선을 해가지고 누가 몇 % 더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승복할 기준이라도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없이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여기는 내가 내 사람 좀 해줘야겠수.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데가 지금 대표적으로 광주, 그다음에 안산 이번에 지금 단원고 세월의 큰 재앙에 빠져있는 안산, 그리고 전남, 호남에 몇 군데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공천에서 떨어진 현직 군수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공천 안 주느냐.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이끌고 대거 탈당을 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김한길 대표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재종길이라는 전 국회의원이 있어요. 예. 이 사람한테 경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도 안 치르고 안산시장 당신이 나가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안산시장이 민주당 소속, 새정치연합 소속인데 이 사람 화가 나가지고 수천 명 데리고 탈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꽤 그 중량감 있는 박지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했던. 이렇게 썼어요. 안철수 대표도 아니고 안철수는 주변 세력 정리하고 자기 곁에 사람들 좀 자제시켜라. 네. 이렇게 트위터로 맹공을 펼쳤습니다. 예. 심지어 이윤석 수석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자의적으로 공천한 김한길, 안철수는 탈당해버려라. 이게 지금 대변인이 이게 지금 찰떡궁합이어도 힘들 판에 대변인이 당대표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직공을 던지고서는 어제 그냥 대변인직 그만둔다고 사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